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면접을 위한 기업 분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면접을 위한 기업 분석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걸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개팅에 나갔다고 한번 해볼게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소개팅에 나가보시겠어요? 야, 그렇죠. 이렇게는 소개팅에 잘 안 나가게 되죠. 그렇지. 그 사람은 누구고, 사진도 보고, 내 이상형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 면접을 가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예의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좀 잘 해볼 수 있는, 회사와 잘 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어디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막막해요.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사이트들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만 잘 보시고 분석을 하셔도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우선은 보겠습니다. 우선은 대기업보다는 중견이나 중소기업, 물론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보셨을 때 홈페이지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쭉 취업을 위해서 회사 들어왔어. 봤는데 쭉 보니까 다 비슷해. 뭐 인지상의 창의 열정 도전이 에이 이거는 맨날 여기저기 다 있는 내용이잖아. 패스. 기업 비전이 이거는 2030년 에이 얘는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네. 공헌 사회활동 얘도 비슷하네. 별로 볼 거 없네.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야겠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다를 거냐면, 자, 보세요. 기업의 CEO 인사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의 CEO는 특히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나 어떤 신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면접을 보게 되면 1차 면접과 보통 2차 면접을 보게 돼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 면접이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 면접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실무진 아니면 임원? 네, 제일 힘든 건 여러분 임원이에요. 왜냐면 실무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예의 전공은 뭐냐? 이 관련된 경험을 한 게 뭐냐? 그렇죠? 물어보는 게 내가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맞춤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임원 면접은 달라요. 뭐냐면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추상적인 질문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 파트가 바로 2차 면접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자네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 자, 이런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그죠? 답이 없죠. 근데 이런 질문에 그 해당하는 그 면접관은 본인 생각 속, 즉 머릿속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를 쉽게 조금 더 파악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CEO 인사말입니다. 혹은 CEO가 올렸던 기고 글이 있어요.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면접을 준비하는 데는 이 부분은 꼭 좀 여러 번, 두 번, 세 번 읽어보시기를 꼭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중견이나 중소기업, 즉 CEO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파트에는 좀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의 인사말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서실에서 쓰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런 CEO 인사말은 대기업보다는 중견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그 CEO가 썼던 글이 있다고 한다면 꼼꼼히 두 번 이상 읽어보세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의 의도를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홈페이지 보면은 하단 쪽에 보면 패밀리 사이트들이 있어요. 뭐 거래 업체라든지 혹은 협력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패밀리 사이트, 이 거래 업체가 뭐 삼성, 그쵸? 혹은 뭐 현대 등등 여러분들이 알 법한 대기업들 혹은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처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밀리 사이트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네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구나. 혹은 또 이런 게 있겠죠. 패밀리 사이트니까 그 A라는 기업을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A1, A2, A3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을 쪼개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쪼개놓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어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부분이거나 혹은 실제적으로 그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패밀리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협력사라든지 혹은 관계사가 많다라는 얘기는 튼튼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걸 보면서 이런 거래처가 있구나. 특히 얘네가 삼성 거래를 하네. 삼성은 이런 특징이 있지. 그랬을 때 앞으로 입사 후 포부적인 부분은 이런 걸 제시해 보면 되겠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로고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회사 로고하고 사과, 그 회사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제가 아시는 분은 실제 이 회사의 노래를 면접장에서 불러서 합격을 한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분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가운데 계신 회장님은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셨대요. 근데 옆에 있는 뭐 부장이나 뭐 과장은 저 사람은 저게 뭐 하는 걸까? 라고 이렇게 봤대요. 즉 뭐냐면 사장님, 그 회장님이 그 노래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합격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 그만큼 기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보면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상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베스트 제품,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한 어떤 각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제품의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야 돼요. 즉, 이 제품이 어디에 판매가 되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볼 수 있죠. 주식이 있는 기업, 즉 뭐냐면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네, 주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조금 더 추가로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 제품은 도대체 누가 사가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보면 돼요. 즉 이 사람들이 누가 우리 제품을 사가는지 그 사람들의 성향, 그쵸? 성향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것. 이쪽 업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파리바게트예요, 뚜주루예요, 이런 빵이 업계가 있어요. 그랬을 때 1등, 2등이 있겠죠. 1등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1등인데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지? 이런 차별화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경쟁사는 여러분 비교하시면 나중에 대답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경쟁사 실제 분석하잖아요. 그 경쟁사도 지원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경쟁사 비교했을 때 얘네는 하고 있는데 얘네는 안 하고 있는 거, 얘네는 잘하는데 얘네는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에 대한 개선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기본적으로 구글에 회사 이름.pdf를 치시면 관련된 그 회사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꼭 그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런 pdf 파일 검색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산업이면 반도체 산업협회,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띵띵 산업협회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 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지식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을 때 이 친구가 이쪽 업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얘가 좀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니까 산업 분석도 꼭 같이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정보들은 뭐예요?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정보들을 쭉 얻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자, 지금부터 그 안에서 궁금한 내용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부터가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조사는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그 자료를 모은 과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핵심 단어나 궁금한 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바로 기업 분석인 거죠.
기업 조사와 분석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료를 모으는 건 조사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 머릿속에 넣어서 답변할 수 있을 때는 기업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걱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기업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특히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수적인 부분에선 어떤 영향이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뭐 이런 펜을 만드는 회사에 지원을 해요. 그랬을 때, 이 펜을 만드는데 국가 정책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까? 여기에는 뭐 어떤 그런 펜입니까? 그냥 단순 펜이 아니죠. 태블릿 펜이니까요. 이런 기술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경쟁사나 이런 사회 흐름에서는 더 어떨까? 어떤 기술의 이슈가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뽑아보시고 거기에서 답변해 보시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홈페이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나 혹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 안에만 잘 분석을 하셔도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는 형식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